여러분, 앞으로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나이 드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은퇴 후 일자리라고 하면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경비, 청소, 공장, 주차 관리, 몸을 오래 써야 했고 체력이 무너지면 버티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AI가 늘어나고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단순 반복 노동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더 부족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몸이 불편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이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자체도 민간 업체도 돌봄 인력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니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 공감, 배려, 사람 마음을 읽는 능력.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 들수록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이 왜 예민해지는지, 외로운 노인이 왜 같은 말을 반복하는지, 몸이 불편하면 마음까지 얼마나 약해지는지, 그건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요즘 돌봄 일자리에서는 오히려 중장년층과 시니어를 선호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앞으로 선택지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너무 힘든 일 아닌가? 몸 갈아 넣는 일 아냐? 돈도 얼마 못 버는 거 아니야? 물론 힘든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같은 자격증이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방문 요양을 하는 분도 있고 주간 보호센터에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원 동행 매니저로 움직이고 어떤 분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같은 자격증이라도 연결하는 곳이 달라지면 일의 강도도 수입도 생활 리듬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시니어 일자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자격증이라 해도 몸을 덜 쓰고 수입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요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생활 밀착형 일자리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접수하고 진료실 이동 도와드리고 검사실 위치를 안내하고 약국까지 함께 가고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입장에서는 전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큰 병원에 혼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접수 기계 앞에서 부터 막힙니다. 몇 층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검사실은 또 다른 건물에 있습니다. 의사 설명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약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어르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이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 일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들 바쁩니다.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멀리 살고, 하루 병원 동행을 위해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신뢰를 얻기 좋습니다. 단순히 같이 가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르신을 이해하고
돌봄 경험이 있고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병원 동행일은 지역과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시급 1만 2천 원에서 1만 5천 원대, 건당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연결되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일해서 많이 버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체력에 맞게 시간을 조절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노후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지키면서 버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몸을 갈아 넣고 버는 돈은 결국 병원비로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는 얼마를 버느냐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 내 몸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일하고 돌아왔을 때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느냐, 이걸 반드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방문 요양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간보호센터를 선호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 동안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시는 공간입니다. 식사 도와드리고 말벗 해드리고 프로그램 함께하고 이동을 도와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방문 요양처럼 혼자 한 집에 들어가서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고 어르신들도 일정한 시간에 오셨다가 귀가하십니다. 물론 바쁩니다.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월급제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많은 공고에서 월 22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보이고 운전이 가능하면 송영 업무 수당이 따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전입니다. 시니어 일자리에서 운전 가능 여부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오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송영 업무는 센터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운전이 가능하고 성실하고 어르신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더 오래 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주간보호센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외로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생활이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센터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동료들과 웃고 함께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사람들 만나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월급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뜰 이유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역할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나를 필요로 했고 전화도 계속 왔고 누군가 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갑자기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집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을 다시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생활 리듬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 감정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이 분야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과 근무 형태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식사, 외출, 병원, 생활보조 등을 함께합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용자의 생활을 돕고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이는 일입니다. 근무 형태가 다양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수당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시급은 기관 공제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만 3천 원 안팎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가산이 붙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과 배정에 따라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용자와 성향이 맞는지, 근무 시간이 내 생활과 맞는지, 이동 거리는 감당 가능한지, 기관이 수당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계약서가 명확한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후 일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리한 기대입니다. 한 달에 무조건 300만 원 벌 수 있다. 자격증만 따면 바로 취업된다. 교육비만 내면 고수익 보장된다. 이런 말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일자리는 있습니다.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 태도, 시간 약속, 건강 상태, 책임감, 이 모든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돌봄 일은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말이 거칠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격증이 있어도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면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조금 있어도 차분하고 약속 잘 지키고 어르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분들은 현장에서 오래 갑니다. 앞으로 시니어 일자리는 젊은 사람과 힘으로 경쟁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깊이로 경쟁하는 일입니다.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가족을 돌봐봤기 때문에 보호자의 마음을 알고,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 경험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세월이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건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기 어렵다면 병원 동행처럼 시간 단위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필요하다면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수입을 원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자신이 있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선택하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후에 좋은 일자리는 돈만 주는 일이 아닙니다.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니어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일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60대인데도 누군가는 월 250만 원 이상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나이 들어서 써주는 데가 없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결국 정보 차이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놓고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지역, 복지관 노인일자리센터, 주간보호센터, 병원 동행, 업체 정보를 계속 찾아보면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결국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2026년 현재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처럼 여러 형태의 일자리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지역에는 어떤 일자리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주민센터,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센터, 지자체 홈페이지, 이런 곳을 꾸준히 확인하는 분들이 기회를 더 빨리 잡습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도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건강한 시니어 인력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체력보다 신뢰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돌봄 일은 결국 사람을 맡기는 일입니다. 내 부모를 맡기고 내 가족을 맡기고 내 일상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무조건 젊은 사람만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말투 부드럽고 약속
잘 지키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상대가 너무 어리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 못한다. 대화가 잘 안 통한다. 이런 이야기도 현장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인생 경험이 있는 시니어들은 같은 세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분야는 정서 돌봄입니다. 예전에는 돌봄이라고 하면 씻기고 먹이고 이동 도와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로움을 줄여주는 사람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있고 전화 오는 사람 하나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보다 외로움이 사람을 먼저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봄 일은 단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돌보는 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AI가 가장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AI는 예약은 해줄 수 있습니다. 약 시간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노인 손을 잡아주진 못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 눈을 바라보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진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히 없어질 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실제 현장은 조금 다릅니다. 70세 가까이 되어서도 병원 동행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인데도 주간 보호센터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나이 숫자보다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표정이 밝고 말투가 따뜻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현장에서 오래 갑니다. 반대로 나이가 젊어도 짜증 많고 무책임하고 시간 개념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건 나는 늙었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가지 일만 붙잡고 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한 직장에서 20년, 30년 버티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병원 동행도 해보고 주간보호센터도 경험해보고 시간제 일도 하면서 자기 몸에 맞는 형태를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오전에는 병원 동행을 하고 주 2에서 3회는 활동 지원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생활비와 사회활동을 같이 가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오히려 노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계속 움직이면 덜 늙습니다.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면 몸도 마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늙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밖에 안 나갑니다. 사람을 안 만납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우울감이 커지고 건강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일하는 분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아직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 그 감각이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돈만 버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밖으로 다시 나갈 이유, 아침에 다시 일어날 이유, 누군가와 연결될 이유,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요즘 시니어 일자리 시장이 커지면서 사기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고수익 보장 월 500만 원 가능. 무조건 취업 이런 광고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싼 교육비부터 요구하거나 수강료 환불이 어렵거나 실제 취업처를 명확히 말하지 않는 곳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기관들은 처음부터 과장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일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 연결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는 무조건 광고만 믿지 마시고 지역 복지관 노인 일자리 센터, 지자체 공고 실제, 근무 후기들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특히 국민내일 배움카드나 지자체 지원 교육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먼저 내지 마십시오. 노후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다루는 능력도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개받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공고 확인도 지원도 근무 일정 확인도 핸드폰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익숙하게 다루는 시니어들이 확실히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교육, 디지털 활용 교육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걸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배우는 분들이 앞으로 훨씬 덜 불안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이렇게 마음 닫아버리면 정보 자체가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 변화가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에는 몸 건강만큼 정보 건강도 중요합니다. 무슨 지원이 있는지, 어떤 일자리가 늘고 있는지, 어디서 교육하는지, 이걸 꾸준히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안정적으로 갑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그런데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살아남고 포기한 사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공고 보는 법, 복지관 정보 확인하는 법, 병원 동행 플랫폼 보는 법, 노인 일자리 센터에 문의하는 법.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으로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할 힘이 없는 것보다 아직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써주겠어. 나는 이제 끝났지. 젊은 사람들 세상인데. 이런 생각이 반복돼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몸도 빨리 약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연결이 끊어진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지금 돌봄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특히 책임감 있고 말투 부드럽고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봄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노동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더 오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느냐, 누가 더 오래 생활 리듬을 유지하느냐, 누가 더 오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남느냐, 이 차이가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작게라도 일을 하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갑자기 이 집 안에만 머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쉬는 게 좋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일했으니 당연히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멈춰 있으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전화 오는 사람도 줄어들고 밖에 나갈 일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노후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길,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 나를 다시 필요하게 만드는 자리. 이게 바로 앞으로 시니어 일자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결국 앞으로 노후를 지키는 건 단순히 돈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힘, 다시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아직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용기. 어쩌면 그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후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질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시니어 일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나이 들면 그냥 쉬는 시대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말투와 내 인생의 시간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움직이면 생각보다 인생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동행이든 주간 보호센터든 활동 지원이든 생활 지원이든 복지관, 일자리든 중요한 건 결국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기하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